안녕하세요. 직업의 세계 오늘 세 편, 3편째인데요. 저희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형이 있고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유니폼까지 입고 나와서 땡볕에 고생하고 계신 저희 진 형님과 함께 오늘 3편 인터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진범이고요. 어, 여기 호주에 온 지는 지금 2010년 1월, 그러니까 지금 10년 조금 넘은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간호사로 일한 지는 8년 네. 차고, 지금 콩코드 병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콩코드 병원은 공립병원인 거죠? 네, 호주 공립 종합병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지금 에이지드 케어에서,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노인병동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말 공돌이 공대로 네, 네. 하시면서 자동차 관련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호주로 오게 된 연유는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일단 뭐 호주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뭐 지금 호주에서 현대 선택한 직업과는 전혀 동떨어진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 많거든요. 되게 많죠. 예. 네, 저는 뭐 일단 공대 나와서 자동차 쪽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 어, 이제 5년 차 이제 대리 직급을 달고 있었을 때 호주에 오게 됐는데, 오게 된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오시려고 생각하시는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어 제가 저의 미래, 그러니까 5년 10년 후의 미래는 제가 그때 모시고 있던 사장님 부장님들일 텐데, 네. 그 모습이 제가 원하는 모습은 아, 아니었어요. 예. 뭐 예.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내 위에 직급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렇죠. 보면은 그게 내가 저의 어떻게 사는 예. 모습이 그려진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저의 미래니까. 그때 큰아이가 태어나신 이후에 오신 거죠. 그렇죠. 큰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한 2살 정도 됐을 때 네. 결정을 하게 됐고, 결국에 오게 될 때는 둘째 아이까지 있었죠. 간호사를 하겠다, 간호학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특별히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직업군도 놓고 고민을 했었어요. 네.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됩니다. 예. 네. 이제 회계사랑 간호사가 가장 한국에서는 선택하기 좋은, 아니면 2010년도 예, 타이밍에 그죠? 유망한 직종 중에 하나라고 들었는데, 이제 호주 현지의 친지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네. 간호사가 그래도 더 직업을 구하기에는, 그러니까 직업적 안정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해서 네. 간호사를 선택했습니다. 형님은 회계사 하셔도 되게 잘하셨을 텐데 이렇게 말을 이렇게 탁 잘 조곤조곤 저도 그렇게 잘하시니까. 생각해요. 그래서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입학을 2010년도에 하셨잖아요. 네. 그때 뭐 영어를 준비하시고 또 학업을 하면서 영어적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간호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셨던가요? 어려움이 엄청 많았죠. 에, 저 입학할 때는 IELTS 이치밴드 6점이었고, 네. 리스닝은 7점 정도를 받았던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리스닝이에요. 음, 표현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어설퍼도 네. 정확하게만 하다면은 다 알아듣는데 문제가 없는데, 간호 일을 하면서요. 예, 예. 간호 직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스닝이라고 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예, 실수가 없으려면. 네네. 네, 학교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강의를 이해하는 데 이해는 50% 정도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대부분 커버가 되는 게 뭐 교재라든가 네. 아니면은 같이 일하는 학우들이 도움을 많이 줘요. 같이 학업 안에. 예.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터디 음,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어, 그러면은 네, 같이 스터디 그룹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 네. 그러셨는데 거의 스터디 그룹에서 본인을 끌어줬다고 저한테 그때 얘기를. 그렇습니다. 저희 스터디 그룹에 이제 다행히 한국 분들이 꽤 계셔서 네. 5명, 6명 규모로 저희는 늘 같이 했고, 과제도 같이 하고 시험 준비도 같이 했고, 네.
거기에는 또 스카이 출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공부 습관이 제대로 괜히 갖춰져 스카이 있으니. 스카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꼭 출신 학교를 물어보시고 그분들을 꼭 영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그 학업을 하면서 보통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내가 학업을 과연 잘 따라가고 있을까?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건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스터디 그룹을 잘 만들면은 보통 페일해서 나중에 간호 등록을 못 하거나 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상황인가요? 보통 한 학년이 들어오면은 학업을 대부분 다 잘 마칠 수 있다라고 보시는가요? 네. 왜냐하면 경험치긴 한데 네. 저희 오면은 그 각 국적들이 정말 다양해요. 뭐 유럽부터 해서 네. 뭐 이쪽 아시아계도 많이 있는데 네. 가장 이제 힘겨워하는 국적은 이것도 얘기해도 한국은 가장 힘들어하고요. 네. 그다음에 학업을 하는 데 비슷하게, 있어서 이제 중국, 일본계 학생들도 어려워하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라는 학생은 제가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 중엔 없었어요. 그 그렇구나. 말은 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럼 될 것 지금 같아요. 얘기하신 이 3국가가 세 국가가 있었는데 이 세 국가는 어려워하는 이유가 영어 때문이라는 거죠. 당연히 영어 때문이죠. 그러면 간호를 하는 데 있어서 영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의 수 있는 뭐 거고. 가장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이제 간호라는 직업을 시작한 다음에 이 일을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네 가지 영역, 그러니까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다 포함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듣기죠. 듣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네. 말하는 건 키포인트만 얘기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네. 근데 알아듣는 거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엔 그게 바로 실수로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는 이제 나중에는 생명을 다루는 이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실수가 발생하면 안 되는 직종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키포인트를 알아듣고 그리고 해와 하지 마라를 잘 알아들을 수 있으면 큰 실수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저기 요즘에는 예전엔 다 IELTS로 따셨는데 요즘에 입학을 하는 학생들 그리고 또 간호 점수를 받아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어떤 시험들을 가장 많이 치고 들어오는 상황인가요? 저 때는 IELTS와 토플이 유일했었고 네.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OET라는 게 생겼었고 네네. 현재는 PT라는 시험을 많이들 보더라고요. 네. 그게 그 점수 획득하기가 가장 용이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호주에서 지금 현재 추세인 것 같아요. 대부분 다 학업을 하면서 고득점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은 PT 65점 이상을 받는 게 IELTS나 다른 시험보다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학업을 끝내고 난 다음에는 간호 등록도 해야 되고 뭐 기술 심사도 받아야 되고 영주권이라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들을 어떻게 좀 넘기셨던가요?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0년 전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된 버전들을 잘 스스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니면 이분이 이제 자막이나 이런 걸로 친절히 설명을 하실 텐데 그래. 저는 일단 졸업할 때 필요한 점수가 없었어요. 못 땄어요. 그래서 그때도 등록을 7.0이었죠. 저희 때는 IELTS 7.0 이치밴드였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IELTS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3개월이나 똑같아요. 6개월 내에 두 점수를 합칠 수 있거든요. 맞다. 근데 저희 네. 때는 한 번 해봤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힘들었었죠. 상황이었죠. 네. 저는 그때 당시에 평균 시험을 7번 정도 보는 게 평균이었는데 저는 한 번, 2번 정도 더 봤던 것 같고 토탈 9번. 네. 거의 10번으로 치면 한 3,000불 이상은 그렇죠. IELTS에 써두셨네요. 네. 300만 원 정도? 아깝죠. 아깝죠. 그런데 심지어는 저희는 나름 스터디 그룹에서 학업을 하면서도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따기 어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영어 점수를 늦게 획득하는 바람에 Graduate Entry라는 그 한국으로 치면 이제 인턴 코스 비슷한 졸업 후 병원에서 진행하는 바로 취직하는 뭐 지금 어느 정도 알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그거를
처음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음엔 아무리 점수를 따도 기회가 없어요. 저는 그걸 놓쳤고 네. 하지만 이제 에이전시라는 게 있었고 네. 그 에이전시를 통해서 일은 할 수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영주권 따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 네. 에이전시 이후에는 그 병원을 자주 다니다 보면은 그 병원 눈에 띄게 되고 네. 좀 캐주얼 풀,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비정규직이긴 한데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네. 이제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이제 나중에는 지금 일하는 부서에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약간 정리하자 그러면은 영어 점수에 대한 부분들 가장 중요하고 따놔야지 간호 등록을 하고 그리고 그레주에이트로 바로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자격이 있어야지 취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셋업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해도 여기에 있는 에이전시가 있으니 에이전시를 통해서 구직을 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을 수 있다. 등록만 할 수 있다면 그 지금 얘기신 거죠. 만약에 영어 점수가 부족해서 네. 간호사 등록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레주 엔트리는 이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한테는 그러니까 유학생들한테는 어렵죠. 이미 제가 지금 학생들이 병원으로 찾아오거든요. 이제 네. 실습을 하기 위해서 네.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0%. 어. 그러니까 아예 기대를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유일한 옵션이 아니고 음. 그러니까 저처럼 에이전시, 널싱홈, 네. 한국으로 치면 양로원 네. 거기에도 RN이 필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개인 GP 병원, 개인 병원들 그런 쪽에도 갈 수가 있으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영어 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졸업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리어는 그렇게라도 천천히 네. 쌓을 수 있다. 잠깐 여쭤보면은 그때 에이전시에 냈던 비용이 어느 정도 됐던가요? 저는 없었어요. 아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 이후에 하신 분들 중에는 3,000불 정도? 3,000불에서 네. 5,000불 정도 있다고 그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제 아무 경험이 없고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병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 뭐 배상이라든가 비용 처리를 위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100% 리턴이 돼요 나중에 네. 몇 개월 후에. 네. 그러니까 그걸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사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에이전시를 통해서 경력을 쌓으시다가 이머전시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머전시에서 굳이 본인을 뽑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얼굴?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캐주얼로 일을 하게 됐고 캐주얼을 일을 할 때 이머전시 쪽으로 많이 보내줬어요. 거기서 특별한 실수 없이 일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쪽에서도 저를 고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이멀전시를 한 두세 번 정도 가봤는데요. 남성 간호사들이 꽤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고 또 형님 신체가 되게 건장하시고 얼굴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동의하지 않으시죠? 남성 간호사이기 때문에 이멀전시에서 뽑혀가는 그러한 어드밴티지도 있나요? 어드밴티지? 뭐 말이 이상하긴 한데 일단은 호주는 어쨌든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드러내놓고 그런 고용 부분에 있어서 그런 혜택을 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심지어는 말로조차 네. 그런 얘기들을 언급한다는 거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서 네. 제가 특별히 그런 혜택을 받았다고 보지는 않고요. 남성이기 때문에. 근데 보다 보면은 이것도 경험치기 때문에 제가 뭐 함부로 이게 속단하기는 힘든데 네. 간호사들이 많은 그 부서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이제 멘탈, 그러니까 정신병원. 네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응급실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남성 간호사가 조금 더 많은 비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그런 육체적인 일이 노동이 많이 발생하면 네.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죄송합니다. 네. 힘을 쓸 일들이 가끔씩 생길 수가 있어요. 멘탈은 뭐 상상할 수 있다시피 네. 이제 정신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그렇죠. 생기면 이렇게 제어를 해줘야 되기 또 때문에 응급실은 워낙에 이제 불특정 다수 중에 그런 분들이 섞여 있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아마도 이제
뒤에서는 남자 간호사들을 그런 쪽에서는 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경력을 쌓으시면서 이멀전시에서 이제 또 병원 내에 있는 이제 노인병동 쪽으로 이렇게 롤을 바꾸셨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예, 여기 또 나오네요. 영어예요. 아,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 리서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응급실 자체가 응급 환자인데 네. 거기서 더 중증 환자를 케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음, 거기까지는 올라가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네, 한마디 아니면 단어 하나를 잘못 알아들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았지만 음, 제가 그런 위기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네, 그 긴급한 상황에서 재차 물어보고 이런다는 게 자체가 제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응급실에서 업무를 100%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리스닝 실력을 아, 갖고 있었고, 그게 솔직한 부서 이동의 배경이었고, 근데 그게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본인께서 요청하셔가지고. 네, 제가 요청을 했어요. 아, 네, 거기보다 더 위에 단계가 있어요. 트리아지라고 해서 네, 환자가 처음 오면 대면해서 그 질문 응답을 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환자가 어떤 증상을 호소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으면 그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가장 주된 요인이었던 너무 것 겸손하게 같습니다. 얘기를 또 하시는데, 어, 겸손은 이게 미덕이죠. 겸손미덕이에요. 이게 어, 형님께서 또 저희 이민자들이 오면 항상 가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영어라는 문제가 그렇죠. 특히 이 의료 분야는 더더욱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계속 노력하고 반복해 나가고 경험해 나가고 해서 이렇게 이겨내야 되는 숙제가 일반 다른 직종보다는 더 강한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호주도 많은 의료 인력들을 충족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예, 근데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뭐 인턴들도 올 거고 새로운 그 간호사들도 들어올 거고 한데 어떠한 상황으로 좀 보이나요? 의료 인력들이 점차적으로 몇 년간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시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지금 코로나가 마지막일 거라고 보시나요? 와, 그러니까 또 이런 바이러스는 언젠가 발생할 수 있고, 네, 지금 저희가 지난 10개월간 겪었던 혼란을 또 겪지 않기 위해서는 또 대비 의료 인력도 충분히 확보가 돼야 그런 것들이 좀 방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다행히 한국이랑 호주는 굉장히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 하나이고, 지금 뭐 유럽에 비하면 아시잖아요. 거기랑 예. 비교할 수가 없죠. 지금 예.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나라들이 몇 나라가 벌써 발생을 했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당연히 뭐 의료 인력의 보충 문제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또 다시 지금 아직 코로나가 종료되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이런 바이러스들이 새로 발생하려고 한다면 또 어떤 지경으로 치닫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의료 인력은 확보를 하는 게 아마 정부나 음. 이런 보건 관련 부서들 쪽에서도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인력에 대한 풀들이 뭐 보시면. 인력이 늘어나는 거는 이렇게 빨리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재 인력이 충원되거나 그런 것들을 보진 않지만, 새로운 부서가 생기고, 아,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 전문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격리 시설인 네. 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료 인력이 가 있거든요. 그거 직접 가 예,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진 못하지만 그쪽에 인력이 가 있다는 건 어느 부분에 인력을 충원해서 쓰고 있다는 거고, 지금 코로나 클리닉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네. 테스트를 하는 기관들도 다 의료 인력이 지금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충원되고 때문에 그러겠네요. 네. 지금 분명히 의료 인력은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 충원될 것 필요한 같습니다. 상황이고.